전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샤라웃하며 리그 오브 레전드 그 월드 챔피언십 일명 그 롤드컵이 누적 시청자 수가 4억 명, 동시 접속자 수가 결승에 1억 명, 고척 스카이돔 1만 8천여 석이 10분 만에 매진이 됐고요. 광화문에도 15,000여 명분 정도의 길거리 응원이 이루어지고. 국내 스포츠 프로 선수들 중 축구와 야구를 모두 제치고 연봉 1위를 찍은 전설 페이커. 그런데 정상의 자리를 빼앗기고 난 후 찾아온 슬럼프와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부상. 갑자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게임하고 나면. 천적과의 싸움에서 연이은 패배에 스스로를 해하기까지 했던 페이커. 정상에서 땅끝으로 곤두박질 쳐지듯 무너졌던 페이커는 어떻게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들을 극복하고 다시 정상에 설 수 있었을까요? 1996년 서울에서 그저 비친 우리혁이 태어납니다. 대상혁이라는 지금의 별명과는 달리 그의 유년 시절은 화려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찍 부모님이 이혼하시며 한부모 가정 중에서도 기초수급자 가정에 해당되었던 상혁은 15평 아파트에서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자랐죠. 제가 이제 사실 그렇게 막 유복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상혁이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그의 가족을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준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같이 살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어머니랑 다름없는 존재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상혁은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제가 4살, 5살 때부터 거의 저는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8살이 될 즈음 아버지는 게임을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컴퓨터를 사주셨죠. 아들이 책 보는 것보다 게임을 더 좋아하면 게임 그만하고 들어가서 공부해! 라며 코드를 뽑아버리던 다른 부모님들과 달리 상혁의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같이 게임 CD를 사러 가곤 했습니다. 뭐 애들이 그 엄마 없이 자라다 보니까 이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피파 정도 같이 어울리고. 메이플 스토리와 피파로 컴퓨터 게임에 입문하게 된 페이커는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운명의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전파라는 이름으로 한국 랭킹 1위를 찍어버리죠. 에? 아마추어 때 한국 랭킹 1위를 찍었다고? 마이혁, 학생 때 공부는 안 하고 페인처럼 게임만 한 거 아니야? 밤새고 게임했죠. 밤은 안 했어요. 학생으로서 지킬 건 지키면서 했기 때문에 상혁은 성적도 상위 10%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적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고등학생이 된 상혁은 결국 세계 랭킹 1위를 찍습니다. 그리고 프로게이머 제안을 받게 되죠. 그러나 당시만 해도 프로게이머의 연봉은 그리 높지 않았고 인식도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감 같은 게 느껴져요. 누군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모르는 그 불안감은 게이머한테 느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서는. 조직 폭력배 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 선생님. 난 누구, 여긴 어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돈을 얼마 못 버는 이 일에 도전해도 될까? 라는 망설임이 들었던 상혁. 그런데 그의 재능을 알아본 고등학교 선생님이 상혁에게 프로 도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선생님의 설득에 상혁은 만약 프로게이머로 실패한다고 해도 인생에 큰 경험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죠. 학교를 자퇴하고 SK텔레콤 T1에 입단한 상혁은 그때부터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페이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T1 리드라이너 페이커 이상형입니다. 페이커의 실력은 날이 갈수록 인간계를 넘어 신의 영역을 향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새벽까지 손자를 응원하고 했던 할머니의 훈수 덕분이었습니다. 걔가 컴퓨터 하면 4시까지 해요. 그러면 나는 옆에 앉아서 걔하고 같이 밤을 새서 4시까지. 우리 하나를 해만 뭐 6레벨만 크면은 뭐 흥경파로 그냥 뭐 폭탄을 날릴 텐데. 마치 페이커 할머니 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듯 할머니는 페이커에게 유일하게 게임에 대한 훈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할머니의 응원 덕분에 주목받는 신인으로 더욱 급부상하게 된 페이커는 데뷔전 상대로 무려 당시 세계 최고의 미드라이너였던 앰비션을 상대로 만납니다. 앰비션 선수가 한국 3대 미드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페이커가 앰비션을 상대로 전혀 기를 펴지 못하고 패배할 것이라 예상했죠.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결국 이겨내네요. 장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무려 2경기 연달아 MVP를 차지하며 페이커는 앰비션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죠. 나를 첫 번째로 킬해줘서 고맙다, 상혁아. 내 이름 한번 불러다오. 이것은 마치 강호동이 이만기를 이기고 이창호가 조훈현을 이긴 것 같았죠. 이 드립으로 페이커에 대한 이해가 확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페이커는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데뷔한 그해 e스포츠계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월드 챔피언십에 진출했고 만 17세의 나이로 우승을 거머쥡니다. 여기까지 진짜 노력을 엄청 많이 했는데 오늘이 제 생애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페이커의 전설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2년 뒤 2015 월드 챔피언십에서 앞구르기를 하며 등장하더니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전 세계 팬들한테 한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Hi guys, thank you for sharing and always love me. 그렇게 그는 스픽 광고를 찍게 되는데 연이어 2016년 통산 3회 우승을 기록하며 무려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죠. 너무 많이 응원은 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올 거니까. 그 누구도 세우지 못한 전무후무한 기록. 페이커는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런데 페이커가 가장 빛나던 바로 그 순간 그에게 어둠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T1과 페이커의 왕좌를 노리는 신예들이 대거 등장하며 그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2017년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패배를 겪게 된 페이커는 영원할 줄만 알았던 승리의 순간이 끝나버리자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눈물이겠죠? 그렇죠. 네. 결승전 패배를 기점으로 페이커는 마치 실력이 후퇴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상대를 압살해버리던 그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어요. G2가 롤드컵 결승으로 올라갑니다. 언론에선 페이커의 시대는 끝났다며 비판을 넘어선 악담을 퍼부어댔고 게임 팬들 사이에서는 페이커를 조롱하는 글들이 마치 유행처럼 번져갔죠. 제가 18년도 때가 되게 안 좋은 시기였는데 좀 많은 사람들한테 막 비난받는 거에 대해서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담도 많이 받으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오자마자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된 페이커. 수가 있나요? 클리드가 내려와서 이렇게 도망갈 수가. 오직 승리만을 위해 달려오던 그는 어느새 방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프로게이머들은 보통 20대 초반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그 후 기량을 회복하지 못하면 짧은 선수 생활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럼프를 겪을 당시 페이커는 은퇴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업계에선 이미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죠.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늪에 빠진 채로 주저앉기보다 어떻게든 그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하죠. 책으로부터 정말 많이 배웠어요. 게이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경기 임하는 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했던 것 같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좀 책을 많이 읽는 편인 것 같아요. 경기 전에 하는 명상은 제 머릿속에 생각들이 어떻게 떠오르는지 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조금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리상담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심리 그런 걸 좀 받고 나서 저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경주마처럼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던 페이커는 슬럼프를 포함한 7년간 겪었던 패배를 통해 삶과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프로게임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실패에 관한 것인 것 같아요. 항상 1등이 되어야 되는 프로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실패는 나쁜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랜 암흑의 시기를 지나 조금씩 다시 빛을 찾기 시작한 페이커는 2019년 팀을 국내 대회에서 우승시키고 2022년에는 국내 리그 전 경기 승리를 차지하며 국내 리그 최초의 무패 우승이라는 기록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많은 팬들의 기대 속에 진출하게 되는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세계 정상의 자리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패배의 고배를 마시고 흐느끼는 동생들을 다독이며 페이커는 새로운 우승의 목적을 뼈에 새깁니다. 저희 팀원들도 너무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팀원들도 우승을 하면 저로서는 제가 우승하는 것보다 그게 더 기쁠 것 같아서 그런 말씀. 팀을 위해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2023년. 그러나 10년 동안 1년에 30일 남짓한 휴일을 제외하고는 하루 14시간씩 연습에 몰두해온 그의 손목에 부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대로 일정을 진행했다가는 우승은커녕 시즌을 끝까지 소화해내기도 힘든 상태. 페이커의 부재는 T1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T1은 최하위권인 DRX의 2세트 모두 압도적인 패배를 당해 모두를 당황시켰습니다. 초라한 성적을 기록하며 페이커 없는 T1은 끝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던 그때 페이커가 돌아왔습니다. 무슨 얼굴이 달라졌구만. 페이커랑 같이 하니까 그렇게 좋은가요? 경기에 복귀한 페이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 팀의 개선점들이 제 부상으로 인해서 보인 것 같아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많이 된 것 같아요. 회복을 하며 밖에서 팀을 관찰할 수 있었던 페이커는 오히려 객관적인 시각으로 팀의 전력을 분석할 수 있었죠. 그렇게 페이커는 2023년 챔피언십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는데 나이스요. 왔습니다. 만 17세의 나이에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페이커는 27살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팀의 주장이 되어 다시 한번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혐한이다 뭐다 말이 많은 중국에서조차 신으로 추앙받는 페이커. 캐슬 든 중국 팬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페이커 파이팅!
팬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어 자칫 위험할 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 1등의 자리를 4번이나 차지하고도 페이커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 5번째 우승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챔피언에게도 도전은 늘 험난했죠. 천적 젠지와의 경기에서 연이은 패배를 당하며 승부욕과 스스로에 대한 답답함에 평소 보이지 않던 행동까지 보였던 페이커. 하지만 이내 다시 평정심을 찾은 페이커는 결국 5번째 월드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2025년 11월 9일 6번째 우승을 거머쥐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설이자 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우승이 확정되자 페이커와 T1 선수들은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이렇게 큰 무대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경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3번째 우승은 저 자신, 4번째 우승은 우리 팀을 위한 것, 5번째 우승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페이커의 발언을 근거 삼아 팬들은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는데요. 제 50번째 우승은 저의 사돈의 팔촌의 옆집 아저씨의 당수거.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작은 성공이다라는 페이커님의 말, 저도 마음에 새기려고요. 고심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생각한 것만큼 잘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푹 가라앉곤 했었는데요. 저의 지난 영상들 중 실패했던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모두가 다 작은 성공들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살아온 지난 날들 가운데 나에게 실패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작은 성공이라고, 결국 내가 꿈꾸는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께 선물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